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요즘 가장 핫한 가수를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감히 혁오 밴드라고 말하고 싶어요. 밴드 결성한 지 1년,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각종 음원 차트에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혹자는 한 방에 떠서 좋겠네 하겠지만요. 혁오 밴드가 진짜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겁니다. 주류에서 소외된 제3세계 음악,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거죠. 그러고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남들 다 가는 똑같은 길이 아니라 다름, 독창성, 창조성인 것 같습니다. 남들과 좀 다른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 꿈꾸는 것들이 달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함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천 1919입니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환입니다. 첫 곡으로 혁오의 윙윙 띄워드렸어요. 요즘 이 노래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길거리 걷다가 또 카페에 들어가면 백화점 등등 곳곳에서 이 노래를 많이 틀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래였죠. 윙윙. 저는 이 노래에서 그 여러 가사 중에서도 특히 그 윙윙 하루살이도 처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라고 하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단지 혁오 밴드가 TV에 나와서 떠서 노래가 좀 좋은 것 같네 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 가사 하나하나들이 다 좀 가슴에 콕콕 박히는 그런 공감이 되는 말들이었어요. 지금의 어떤 힘든 청춘들에게는 공감을 좀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공감과 더불어서 독특한 그 혁오의 음색, 또 음율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사람들이 더 혁오 밴드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이 방송도 다른 방송과는 좀 차별화된 독특한 방송인 동시에 또 여러분의 공감을 일으키는 방송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특별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당연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지금 마이크가 약간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들어보시고 좀 아나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는요. 6758-5579 6758-5579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758-5579 이 번호로 주시면 되는데요. 고정 번호니까 아직까지도 저장을 안 해두신 분 계시면 꼭 저장하셔서 소풍 플러스, 애인 등등으로 해주시고
이야기 적극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카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 검색하시면요.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옵니다. 친구 추천하시고 채팅방에서 하고 싶은 뭐 이야기라던가 의견, 생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바로 나옵니다. 다운받으시고 하단에 라디오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방송을 못 들으신 분 중에서 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한데요. 팟캐스트 들어가셔서 서천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서천 FM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규 방송들, 지난 방송들이 모두 올라와 있거든요. 라디오 서천 1919뿐만 아니라 1318 라디오 내 친구 떴다 의소대도 있으시니까 듣다가 요 서천 FM에서 하는 방송들이 괜찮은데 한번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방송을 매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백송이 아나운서가 하고 있죠. 그래서 화요일에 하는 코너와 목요일에 하는 코너가 조금 달라서 오늘 하는 방송 순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인데요. 화요일에도 하고 있죠. 서울의 관악 FM에 여러 미디어 기자분들이 나와서 해주신다면 여기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도 미녀 리포터가 있습니다. 언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예쁘신지 아마 한 번 보시면 눈이 부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해. 서천군에 그런 미녀가 있었나?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녀 리포터, 송미호 리포터의 생생한 정보 소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알쏭달쏭 사경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춘섭 연구원님과 전화 연결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매력 포텐 또 터집니다. 얘기 듣다 보시면 아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천 속으로에서는 오늘 원래 게스트분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이해합니다. 방송보다 사실 일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의 김만석 사무국장님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우! 사무국장님 오신다. 드디어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네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라디오 서천 1919 도움 주시는 분들을 좀 소개해 볼게요. 라디오 서천 1919에는 제가 말이 좀 실수했었네요. 네,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와 관악 FM 그리고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가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또 도움 주시는 분은 서천에 계신 기업들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근로자가 주인인 착한 기업 천군만마에서 회오리 무료 세차권을,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체험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마지막으로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 조합의 기능성 모시 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앞서 이제 목요일 코너 소개를 하면서 제가 서천에 아주 미녀 리포터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왜 미녀 리포터라고 한 번도 소개를 안 했는지 정말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진짜 미녀 리포터 맞거든요. 서천읍에서 아마 자주 보실 수 있을 예정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묘 리포터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미녀 리포터 송묘입니다. 좀 스스로 지금 자화자찬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하면 그나마 있던 청취자분들도 떨어져 나가시는 거 아니겠지? 안 돼! 그럼 안 돼. 보여드리는 걸로. 미녀 맞으시니까. 별칭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미녀 송미호 리포터님. 와, 어때요? 미녀성? 좋네요.
괜찮아요. 우리 라디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그 일자리 센터 뭐 이사하신다면서요? 네. 미루고 미뤄졌었는데요. 네. 드디어 내일 이사를 합니다. 아, 내일 이사는 하는 거 네. 오늘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구나. 네, 오늘 오후에 이제 방송 끝나면 가서 점심 열심히 먹고 짐 싸야 합니다. 아니 근데 하필 너무 더운 날 이사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번 주까지는 이 정도로 덥진 않았잖아요. 근데 네. 오늘 장난 아니던데. 네, 엄청 더워. 어떻게 짐은 좀 많아요? 아니요, 그다지 없어요. 센터가 조그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짐들은 뭐. 그러면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그런 네.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 거는 이미 세팅이 다 끝났고요. 기분 좋으시겠다. 어쨌든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이사를 하시니까 한번 저희 미디어 센터 직원도 이사하고 나면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놀러 오세요, 꼭. 혹시 뭐 집들이 비슷하게 그런 거 안 하시나요? 그런 거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행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왕이면 저희 여기 미디어 센터에 오시는 다른 이제 학생 뭐 강사분들하고도 다 함께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현재 미디어 교사 양성 과정 실시를 했죠. 그럼 좀 이따가 이제 김만서 사무국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서천군 지역 정보 소식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미녀송님 몇 가지 소식을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정보 2가지 하고요. 한 가지 소식 가지고 왔어요. 뭐 정보 먼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서천군에서 이제 시체 구상 군민 제한 공모를 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요즘 또 유행성 눈병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병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 하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소식인데요. 서천군에서 매년 서천 주민기업 공모를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거기에 주민기업 2곳이 선정이 돼서 지정서 교부식이 있었다는 소식이에요. 총 3가지군요. 시책 구상, 군민 제한 공모, 그리고 유행성 눈병 환자 조심하라는 이제 정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기업 공모 한다는 소식까지인데요. 한번 첫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군민 제한 공모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서천군에서는 이제 매년 이런 시체 구상 보고회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2016년도 서천군 시체 구상 보고회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거를 담기 위해서 군민 제한 공모를 실시한다는 정보예요. 네. 보면은 새로운 내일을 여는 행복한 서천이라는 군정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8월 말에 그 보고회가 있고 여기에 앞서서 이제 군민이 제안하는 정책하고 사업을 담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네요.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직접 이제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는 거 뭐 제한할 거라던가 이런 정책이나 그렇죠. 사업이나 뭐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군요. 공모 기간과 대상은 제 생각에 서천 군민일 것 같고 공모 네.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공모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그러면은 한 오늘 며칠이죠? 30일이잖아요. 네, 오늘 30일. 어제부터 기간 접수 이미 시작했네요. 네, 한 15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5일 정도. 뭐 2주면 충분하죠. 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평소에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공모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공모 분야를 보면 우선 큰 주제는 2016년도 서천군 시체 구상과 관련한 내용인데 여기 네. 또 분야별로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소개를 드리자면 기획행정, 그리고 보건복지, 문화관광, 그리고 농림수산, 경제환경, 건설도시 이렇게 6가지 7가지인가요?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거기에 공모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획행정,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 경제환경, 건설도시. 네. 미호 씨, 송미호 씨. 네. 미녀송. 아직 입에 붙지 않았어. 미녀송. 미녀송님 혹시 뭐 여기서 분야 중 하나 선택하신다면 제안을 하실게. 국민으로서.
어쨌거나 이제 여행에 관심이 많으니까 문화관광? 아, 문화관광. 저도 네. 문화관광 생각했는데. 어.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잘 몰라. 문화관광에서는 뭔가 얘기할 게 많아요. 얘기할 게 많은데, 생각해봐야겠네. 얼마 타는지 참 궁금하다. 일단 접수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네, 접수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접수 방법은요. 지정된 양식에 따라서 서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군민 제한란이 있어요. 거기서 네. 직접 제안을 해 주셔도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우편, 네. 팩스, 전자메일 다 가능하네요.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얼마나 줄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시상 내역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모하면 당연히 시상이 있어야 또 당연하죠. 공모자로서는 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제안된 공모안은 실현 가능성하고 군정 비전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책 구성 보고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안된 것 중에 10개를 선정을 하고 이 선정된 팀한테는 8월에 서천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서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상품권이 있는데 각 5만 원씩 시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작긴 하네요. 그렇군요. 5만 원 어딥니까? 길거리 한번 걸어가 보세요. 5만 원 구할 수 있나? 못 갑니다. 땡전화품 못 줍잖아요. 5만 원이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걸로. 네, 5만 원권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평소에 있다가 내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방금방 제한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소식, 서천군에서 시책구상 군민제한 공모 실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건강 정보인데요. 보건소에서 이제 공지 드리는 정보예요. 네. 그 작년 대비해서 유행성 눈병 환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데 여름철에 특히 요즘 휴가철이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 딱 이번 주부터가 거의 피크죠. 휴가철 이제 막 시작을 막 했죠. 맞아, 여름철에 눈병도 걸리기 쉬운데 그러면 이 눈병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방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무엇보다 눈병은 이제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될 경우에 많이 감염이 되고 있잖아요. 저 많이 비비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손을 씻을 때는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그것도 수돗물에 이제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뭐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이런 거 특히 여름철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습하니까 맞아요. 이 뭐 수건이라던가 뭐 그런 손수건 뭐 이런 것들 보면 금방 눅눅해져가지고 특히 이제 병균이 옮기 쉽죠. 그런 것들 좀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눈병에 걸렸는지 뭐 그런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눈병 같은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주요 증상을 보면 이제 눈에 붓는다거나 아니면 눈이 빨개졌는데 그게 순간적인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경우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물감 등이 있을 때는 그게 눈병 전초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눈을 좀 더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그럼 내가 이제 눈병에 걸린 걸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무엇보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세균에 의해서 2차 감염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도록 하시고요. 뭐 눈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 기간이 약 2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는 피하는 게 좋겠죠. 이게 어쨌든 그냥 나 혼자 걸리고 마는 게 아니라 유행성,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빨리 안과 치료를 받으시고 또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고, 이제 앞서 그 민효송께서 얘기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예방 방법을 들으셨으니까 평소에 또 되도록이면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마 얼마 전에 이제 6월에 메르스 때문에 손 그때 씻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그 서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팀에서 매년 서천 주민기업을 공모하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날에 아마 백송희 아나운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근데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많은 팀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2개 팀을 선정해서 지정서를 교부하고 창업 지원금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서천 주민기업이 뭔가요? 네, 서천 주민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매주 서천 속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네. 대표님들 만나고 그쵸.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2년이 지나면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3년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공식적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서천에서는 이제 서천 자체적으로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서 네. 이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서천 주민기업입니다. 그럼 절차가 있는 거네요. 서천의 그쵸. 경우는 주민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별도로 제가 궁금한 건데 사회적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3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게 3년이고요. 그 네. 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5년을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럼 사회적 기업 3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뭐 고용노동부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냥 네. 계속 사회적 기업인 네.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자립 구조를 갖춰서 이제 그 전까지 그러니까 5년은 어떤 정부의 지원이 네.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민기업이 총 몇 팀이 선정됐나요? 네, 이번에는 총 2개 팀이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이 팀 뭐 이름이나 뭐 어떤 팀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선정된 팀은 충남 귀농 귀촌학교 그리고 웰빙 수제젓갈 사랑이라는 팀인데요. 2개 다 이제 수제 젓갈. 네, 이름을 오, 보면 하는 네. 일이 딱 드러나 네, 보이죠. 네. 충남 귀농 귀촌 학교 그렇죠. 웰빙 수제 젓갈 사랑. 이 팀의 이제 사업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사업 내용은 보면 충남 귀농 귀촌 학교에서는 이제 자연에서 찾은 행복 농업 농촌 학교 운영이라는 사업명으로 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귀농 귀촌 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농업 농촌 교육 어쨌거나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쪽 시골로 오시다 보니까 농업 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지원해 주는군요. 네. 그리고 웰빙 수제 젓갈 사랑에서는 웰빙 젓갈 담그기 체험 상품화 사업이 주긴 한데요. 요즘에 6차 산업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역 해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그리고 건강식 저염식품 개발하고 뭐 이거를 통해서 체험 상품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가 한번 2군데 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저번에 저희 귀농인 협의회에서도 오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 저희 부모님도 계시니까 귀농 귀촌을 한번 꿈꾸는 그런 계기 그리고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웰빙 수제 젓갈 사랑 같은 경우는 지역 해산물이니까 서천군에서 있는 그 해산물을 활용해서 또 네. 젓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젓갈이 많이 비싸거든요. 사실 담그기도 어렵고 요것도 한번 제가 자꾸 먹는 거 욕심이 좀 있는데 특히 요즘에 웰빙을 많이 따지니까 또 그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이 2팀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창업 지원금이 혹시 뭐 있겠죠? 당연히. 네. 창업 지원금은 그 두 업체에 각각 1,000만 원씩 이제 전달되었다고 네. 하는데요. 이건 이제 사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라는 그런 지원금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다 보면. 근데 이제 선정된 기업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쓰여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천의 사회적 경제가 구축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참 사회적 기업이 나날이 서천군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2팀도 열심히 일하셔서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가지 소식을 전했어요. 먼저 군민 제한 공모 실시한다는 거, 그리고 여름철 휴가에 이제 맞춰서 유행성 눈병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천 주민기업 2팀 선정됐다는 것까지 미녀송님께서 아직 제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미녀송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센터 이사도 앞두고 또 월말이라 네. 할 일들이 많아서 어제 각종 이제 사업 혼자 정산하고 야근을 좀 말이에요. 했어요.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기 드신 거예요, 그러면요? 네, 혼자 고기에 그냥 맥주 한 잔. 다음에 저도 불러주세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술은 잘 못 먹지만 고긴 먹을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정시간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의 송명 리포터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의 송명 리포터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막바지 장마라고 하는데요. 어제만 해도 서울 뭐 경기권, 대전, 충남 곳곳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어요.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지금도 바람은 좀 부는데 비가 안 와요. 오늘 아침에 비가 곧 내릴까 이랬는데 안 오더라고요.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서천에는 농사 짓는 분들도 많으셔서 가뭄 때문에 걱정이 무신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번 주에 614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저번 주에 못 들려드려서 오늘 좀 띄워드릴까 합니다. 이 노래가 부디 비가 좀 내릴 수 있는 주문 같은 그런 비가 되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네,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좀 절로 센티멘탈해지는, 약간 감상적이 되는 그런 노래죠. 비가 왔으면 더더욱 이 노래가 빛이 났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 비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비가 오지 않을까요? 주문처럼 외웠으니까. 아무튼 6142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온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온 사연 역시 햇병아리 신혼세대기 보내온 사연인데요. 꽤 길게 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3월에 결혼한 새신부 최옥희입니다. 3년 안 되게 연애하고 결혼에 꼴이냈어요. 저희 집도 리모델링해서 매일 펜션 놀러 온 기분으로 신혼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그런 저에게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알콩달콩할 시기긴 한데 차마 달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그건 바로 매일 무엇을 요리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엄마가 해준 요리 먹으면서 부엌에서 요리 한 번 안 해봤던 저입니다. 저희 엄마는 엄마 나 오늘 닭도리탕 먹고 싶어 라고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 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어깨너머로 보면서 뭐 저 정도면 나도 만들 수 있겠네. 머릿속에선 이론이 아주 완벽했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실제와 생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더군요. 사실 요즘 인터넷에 각종 레시피가 다 나오는데요. 뭐가 그렇게 고민일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요리를 하면요. 저희 신랑은 일단 제가 만든 요리는 다 맛있다고 먹습니다. 북엇국을 해줘도 김치두루치기를 해줘도 닭볶음탕을 해줘도 모두 다 맛있다며 먹습니다. 근데 반응이 맛있다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맛있다고 엄지척 이런 리액션도 안 해주고 신랑이 맛있다는 무한 반복만 외치는 거 있죠. 뭔가 좀 씁쓸하다고나 할까요? 맛있다는 요리법도 다 찾아봤고요. 황금 레시피다, 초특급 간단 레시피다, 백주부 요리 등등 다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그거 아세요? 막상 해보면 겉보기엔 윤기 잘 자란데 먹으면 2% 맛이 부족해요. 재료도 다 들어가고 맛은 나는데
부족하다는 거. 조금이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신랑이 아침마다 기분 좋게 먹고 출근하면 좋겠는데 항상 아쉬운 마음이 커요. 게다가 회식도 많고 술도 좋아하는 신랑을 위해서 원기도 돋아주고 속도 팍팍 풀어주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요. 소환직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하고 보내셨어요. 일단 뭐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도 저도 약간 정말 새댁이 된 그런 풋풋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연에는 굉장히 요리를 어떻게 잘 못해서 걱정투성이긴 했는데 뭔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느껴져서 훈훈하기도 했어요. 오키님. 제가 요즘에 또 요리에 미쳐 있어서 잘 알죠. 특히 제가 몇 주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계속 먹고 싶다, 먹는 거 좋아한다, 뭐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특히 저는 파스타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때는 파스타에 막 미쳐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를 같은 그 파스타만 해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계셨던 기술 지원의 지은 씨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말은 안 하셨지만. 아무튼 저도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예. 다 따라해보는데 막상 해보면 뭔가 그 미묘하게 부족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레시피대로 하는데 잘 됐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날 해봐요. 맛이 달라요. 왜냐면 하다가 제가 요새 하니까 감자바스 하고 대충 하거든요. 이렇게 손맛으로 하는 거지 뭐 하고 대충 소금도 이렇게 넣고 설탕도 좀 넣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레시피대로 안 하게 되니까 맛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확한 레시피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또 해주신 말 중에 어떤 요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신선한 재료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정확한 레시피대로 그러니까 그 정확한 레시피라고 하면 정확한 불 온도라던가 시간 또 정확한 양 이런 것들이 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고 무한 반복 연습을 하시다 보면 맛있다만 외치던 남편분께서 끝내주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요리하시면서 보탬이 되길 바라서 제가 요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서천 N에서 드리는 산들 그리고 바다에 조미료 3종 세트 드릴게요. 저희 후기로도 한번 저번 주에 왔었죠. 실제로 뭐 멸치가루, 뭐 모시가루 등등 이런 것들 활용해 보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요리해 보시고 또 후기 직접 오키님께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이죠.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 근로자가 주인인 기업 천군맘마,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 흑체험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 서천생선구이가게 협동조합,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이 함께합니다. 네, 최욱희 님이 신청해 주신 원타임의 몇 번이나 듣고 오겠습니다. 며칠이나 더 대답 없는 그댈라 홀로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 그대 잡아줄 힘이 내겐 없어요. 이제 나 지쳤나봐요. 사랑도 변한단 그 말만 남아요. 이대로 그대를 떠나보내야만 하나봐요. 오늘만큼은 내 말을 들어줄래 baby girl. 알아줘 긴 시간의 한숨 끝에 건네는 얘긴 girl.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 사회적 경제 알쏭달쏭 사경 BGM이 있는데요. 오늘 네. 알쏭달쏭 사경.
네, 감사합니다. 알쏭달쏭 사경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마련된 코너죠. 알쏭달쏭 사경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준섭 연구원님, 별칭 예나 아버님이시죠. 예나 아빠님과 통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나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난번보다는 좀 난데요. 네, 여전히 그렇지만 오늘은 네. 쏘쏘입니다. 쏘쏘. 쏘쏘. 이제 전화 연결에 대한 이제 평가, 자체 평가 들어가시는군요. 쏘쏘. 예. 아, 그러게요. 좀 비싼 장비를 샀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또 사전 테스트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번처럼 이렇게 뭐 목소리가 되돌아온다던가 그런 현상은 없으신 거죠? 네, 이게 유선 전화라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네, 첫 경험에 그때하고는 좀 다른. 아, 그래요. 네. 복불복인가 봐요. 전화 연결도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안 아직 만나 보죠. 아니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할 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친해져 볼게요. 전화, 요 통신 장비하고. 네. 일주일 만인데요. 뭐, 요즘 어떻게 근황은 잘 지내셨나요? 아유, 요즘은 너무 더워가지고. 네, 너무 덥죠.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워낙 제가 좀 비빌대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비빌대는데요. 네. 최근에는 빌빌대는 게 네. 좀 한도를 넘어가지고 거의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기어다니고 있으세요? 예. 거의, 혹시 예나부님 따님이 몇 살이에요? 지금 9살이에요. 9살이에요? 예. 저 목소리가 젊으셔서 그렇게 9살까지 장성한 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 2-3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왜냐면 2-3살 정도의 따님이랑 같이 걸어 다니시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같이 기어 다니시냐고. 그렇구나. 목소리가 진짜 젊으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네.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너무 네. 동안이라서? 아니요. 아니라고요? 어떡해. 지금 전화 연결이 약간, 네, 드디어 제가 사이버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리시긴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와리가리.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에 워낙 길게 토크를 하는 바람에, 조금 오늘은 줄이고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저번 주 2회에 걸쳐서 소유권, 자본주의 시작 그리고 사회적 경제 탄생한 배경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역사 시간이 아니라 드디어 재미있는 사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저번 주에 협동조합에 꽂힌 로치데일의 탄생과 몬드라곤 협동조합,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인데요.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회적 경제 세계로 빠져볼까요? 자, 로치데일 어떤 얘기 먼저 해주실 거죠? 예, 로치데일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1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네. 처음 이제 협동조합의 어떠한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네. 협동조합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뭐 이해 당사자 협동조합,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신협이라든가 네. 이런 금융협동조합들이 있는데요. 네. 아주 컨텐츠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처음 로치데일을 말씀을 드린 거는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이요. 조합의 네. 원형을 말씀드리는데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19세기에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급격한 어떤 경제 발전이 일어납니다. 네. 이제 경제 발전에 언제나 뒤안길에 있는 거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19세기의 첫 시작은 엄청난
그 노동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5세기 정도의 이제 노동자들을 보면 이제 한 14시간, 15시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계라는 것들이 제가 계속 기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수력이나 풍력을 이용한 이런 발전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기계 한계. 그러니까 네. 쉬는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증기기관으로 하는 거는 24시간 돌릴 수 있는 거대 기계였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16시간 이상 일하고 거의 밥 먹을 시간 없이 네. 교대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단지 이건 노동자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삶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때는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작은 기업들이 자기네 생산품들을 팔려고 이제 네. 거래처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네. 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되고 그 치열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노동을 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늘리고 또 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더 해서는 부녀자들이나 아동 노동까지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겠네요. 예.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장 근처에 있는 상점들도 먹을 것 갖고 장난을 쳤어요. 예를 들어서 네. 밀가루가 주식인데 영국에서는 이제 횟가루를 섞어서 판다든가 버터에 소금을 절여서 판다든가 해서 폭리를 취했는데요. 이런 상점들도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공장주, 그러니까 사업주의 친척들이 운영을 네. 해요. 운영을 해서 그냥 계속 그 노동자들의 네. 돈을 뺏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됐었죠. 이게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요즘에도 사실 뭐 어디 뭐 섞어가지고 팔고 그래서 뭐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좀 더 심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규제나 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로치데일 노동자, 로치데일이라는 건 영국의 지명의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1833년에 로치데일 우호 조합을 설립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52명이 참여를 했고요. 108파운드의 기금으로 협동조합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로치데일 우회 조합이요? 예. 로치데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협동조합인데요. 네. 이 우회 협동조합이 먼저 설립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 설립된 이 조합은 운영이 잘 됐나요?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쉽게도 2년 만에 파산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조합원들이 외상 거래하고 그리고 변제 불이행을 하였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상값을 잘 안 갚았습니다. 너무 잘해줘도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파산을 하고 이후에 1844년에 이런 과거의 실패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운영 원칙을 만들고요. 이제 그것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협동조합입니다. 이름이 좀 기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협동조합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점포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앞서 52명이 참여한 그 우회 조합과 달리 여기서는 직조공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28명의 조합원이 그 기금을 내서 출자를 해서 밀가루, 설탕, 버터, 오트밀 같은 생활 필수품을 팔게 됩니다. 근데 이 점포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설립해서 실패를 한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근데 너무 이제 무상으로 다 잘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없이 너무도 잘해주고 또 외상 거래를 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어떤 그 이상적인 것, 같이 뭉쳐서 뭔가를 하면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이상이 아니라 정말 원칙, 실제 운영 원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 원칙이 로치데일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의 소비자 협동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그 첫 번째 조합에서는 기준이 없이 우리들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원칙, 기준을 세웠네요. 네. 그 유명한 이제 로치델 원칙 한번 네.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좀 길긴 한데요. 다 말씀을 드릴게요. 9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원은 1인 1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제2는 자금은 기부가 아니라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조달된다. 세 번째는 출자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 이율 이하로 억제한다. 네 번째는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용액에 따라 분배한다. 다섯 번째는 상품은 시가로 조합원에 공급한다. 여섯 번째는 외상 판매 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공급한다. 일곱 번째는 좋은 물건, 좋은 품질을 가진 것을 정확한 중량에 따라 공급한다. 여덟 번째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중립을 지킨다. 아홉 번째는 조합원 교육에 힘쓴다.입니다. 총 9가지 원칙을 쭉 네. 나열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이 9가지 원칙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의미 있는 원칙들이 있으면 몇 가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로치델 원칙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4, 5, 6번의 원칙인데요. 네. 첫 번째는 4번의 그 원칙은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 이용액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용고 배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합원이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많은 배당을 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게 우리는 그냥 판매를 하고 일반적으로 판매해서 그냥 사는 거 싸게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혜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출자 배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얘기 비슷하지만 어떠한 그 자기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의 돈에 대한 이득이 있었지만 네. 여기에서는 이용에 대한 이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거를 만들었고요. 네. 5번에서 보면 시가로 조합원에게 상품을 공급한다는 부분도 네. 이전에 조합에서는 너무 싸게 팔았던 거예요. 네. 싸게 파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판매를 할 때는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판매비라는 건 뭐 아니면 운반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협동조합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운영하기가 힘들죠. 예,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외상 판매, 여섯 번째가 재밌는 게 외상 판매를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갸우뚱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상 판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같은 친구고 같은 동료인데 어려우니까 이게 현금으로 안 하고 자꾸만 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마. 외상이 되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파산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피해를 주니까 그러지 말고 현금으로만 하자라고 하는 네. 어떤 기준을 세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일반적인 시장에서처럼 돈을 투자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용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해준다는 거고, 그렇죠.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리고 그렇죠. 상품은 너무 싼 거, 무상이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 시가로 공급한다는 네. 거. 그렇죠. 그리고 외상 판매는 일절하지 않고 현금으로 공급한다라는 게 이제 조합원 이제 원칙을 정한 9가지 이제 원칙 중에 하나고, 이게 결국 현재 그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 됐다는 거죠. 네, 뭐 이게 6번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외상 거래 같은 거는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 네.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마찬가지로 이게 협동조합을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할 때 협동조합 방식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5인 이상이 하면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운영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르게 실제의 문제, 이 사업을 할 때 자기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키워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운영을 하실 때
그 조합원끼리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원칙들은 꼭 지켜야겠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 협동조합이 어려진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로치데일의 협동조합의 탄생한 배경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원칙 9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했어요. 이런. 예, 뭔가 언제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라 길어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세요. 네. 그런데 하다 보면 실패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왜 실패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상도 있지만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쵸. 현실에 맞춰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끊을 땐 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외상거래라는 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아동 한 5살만 되면 애들이 일을 하러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상 거래라도 하고 뭐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동료고 같은 가족이고 그런데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협동조합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을 세워서 나갔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협동조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귀담아서 끊을 땐 끊어야 된다라는 부분. 네. 저희도 지금 끊을 때 끊어야 될 부분에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점이 약간 이미 좀 많이 초과가 됐지만, 네. 어쨌든 이상과 현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협동조합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네. 어쨌든 결론이 그건 아니었고, 로치데일의 시작과 원칙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끝은 어쨌든 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협동조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코너를 듣고 집중해서 듣고 계실 테니까 조언 감사합니다. 자, 퀴즈 나가야죠. 퀴즈 하고 신청곡 받고 가겠습니다. 퀴즈가 어떤 걸까요? 네, 퀴즈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시초가 되는 협동조합 이름 무엇일까요?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의 이름이죠. 네 글자였습니다. 네. 로로 시작합니다. 로시레. 네, 시작했습니다. 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6758-5579나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알쏭달쏭 사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알려주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끊을 때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 오늘은 특별히 신청곡 받습니다. 어떤 곡 신청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진아의 길을 듣고 싶으나, 네, AOA의 단발머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절규는 아니었죠, 지금? 제가 사전에 그렇게 뭐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여러 개 해주셨잖아요. 근데 길보다는, 그쵸? 예. 역시 그때 강조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는 절대 걸그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래 좋죠. 나오자마자 히트 쳤잖아요. AOA의 단발머리. 특히 예나 아버님께서 8살 따님을 두신 예나 아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마지막을 듣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남사회적경제연구원의 박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AOA의 단발머리 한 1분 정도 짧게 듣고 와서 바로 서천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다 시간만 가 분홍 립스틱을 바를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 속으로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천의 새로운 경제를 위해 뛰는 마을 겸의 사회적 기업을 대표해서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오실 분은 원래 다른 분이셨는데 갑자기 급한 일정으로 대신해서 이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 이 라디오 서천의 1919 방송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바로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의 김만석 사무국장님, 오늘 서천 속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만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요즘에 매일 보는 사이라 너무나 익숙한 모습인데 어떻게 어디서 지금 오셨나요? 지금 서천군 투자이치과에서 네. 지금 홍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일자리 종합센터를 대표로 해서 네. 잠깐 그 촬영에 같이 홍보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거기 촬영하는데 잠깐 제 모습 좀 비쳤다가 출연진으로 지금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좀 이쁘게 하고 나갈 걸. 아니,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출근길에 글로 바로 또 갔다가 네. 합류해서 마치고 지금 바로 여기로 오는 길입니다. 제 파우더라도 좀 빌려드릴 걸. 그럴게요. 그리고 붓이라도 좀 치우고 좋았을 텐데. 잘 네. 나오셨을 거예요. 갑자기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그 촬영에 응해보시니까. 물론 이제 서천군을 위한 일이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말 그대로 이 서천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투자 이취가 네. 필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늘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자리 종합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더 클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대단한 각오를 하고 또 왔습니다. 각오를 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라는 그 명칭만 딱 들었을 때는 당연히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는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까지는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사업들만 얘기하시면은 아마 1시간이 넘어가도 모자라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업들을 지금 올해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업만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는 2011년도 8월 31일 날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그 역할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말 그대로 일자리 종합센터라는 개념의 취업 지원, 취업 연계, 구인 구직자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네.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일반 경제를 통한 자본 경제를 통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업들도 많이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고 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들이 필요할 것인지 그 대안을 목적으로 만든 게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까지 그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정 아나운서와 같이 얘기할 부분이기도 한데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 지역과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지역 맞춤형 일자리로 미디어 양성과 과정 사업을 우리 미디어 센터와 함께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사업 명칭이 저도 길어서 미리 써놨는데 미디어 학교 체험 강사 양성 교육 과정입니다. 사실 이틀 전에 개강식이 있었죠. 당연히 여기 미디어 센터에서 했고 또 제가 사회를 봐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 미디어 학교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특히 이제 지금 1차로 모집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 위주로 지금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방향을 좀 이끌고 나가고 싶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한 번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청년 일자리 지금 실업에 관해서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좀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서천군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여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양성화 과정이라는 부분을 만들게 된 것은 저희가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어떤 적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장 먼저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작년 10월에 만들어진 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여기하고 가장 맞는 일자리가 뭘까 고민을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디어 양성화 과정, 특히 요즘 미디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으로 좀 급부상하고 있어서 특히 서천군에 미디어 센터가 있다고 하면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 대상으로 한번 모집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이쪽에 관심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12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마 올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교두보적인 역할을 좀 해서 내년도에 좀 서천군에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큰 비전을 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참가자들을 저도 그날 개강식 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서천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 숨어 있는 그런 인재들을 이렇게 찾느라고 실제로 발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 과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 이제 서천 인구가 지금 사실 58,000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사실은 유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젊은 층, 즉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 출신의 그 젊은 지역 인재들을 좀 양성하고 발굴하고 관리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저희 센터에서 2012년부터 사실은 대학생 인재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찰나에 네. 대학생들을 통해서 전공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그 친구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서 남아서 일을 하고 그 친구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는 지역적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좀 찾다가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문자 발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직접 그 공모 신청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첫째 1차가 한 8명이 모집이 됐었어요. 모집이 되다가 좀 더 모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주변에 있는 지인들, 뭐 자녀분들을 통해서도 개인 면담도 하고 좀 설득이라고 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까지도 좀 합류를 하게 돼서 지금 12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에 이런 강사 양성 과정이 있다고 딱 했을 때 그 첫 반응은 어땠어요? 이런 게 있었어라고 관심을 보이던가 아니면 좀 약간 의심을 하던가요? 이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설마 이 서천 지역에 과연 그런 게 있었는지 이 미디어 센터의 존재조차도 참 모르는 친구들 잘 모르셨어요? 네, 몰랐었고요.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해를 하게 됐고 역시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의욕, 열정이 새로운 일에 대한 뭐 어떤 기대감, 네. 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맞물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이네요. 어제도 사진 수업이었는데 뭐 청강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학생분들도 꽤 많았어요. 저희가 오히려 좀 당황할지 이렇게까지 의지가 높았나? 이 친구들의 열정을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5개월 정도의 양성 과정 기간이 있는데 마지막 12월이 됐을 쯤에는 정말 훌륭한 강사가 돼서 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디어 양성 과정이 이제 그렇게 실시가 될 예정인데 또 이 친구들 혹은 뭐 운영을 하시는 담당자분 이렇게 총괄적으로 혹시 뭐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목적의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맞춤형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을 전제로 해서 이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가 그냥 단순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유명한 지금 각 분야별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하시는 실력 있는 강사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서 잘할 거라고 저도 좀 믿고 있고요.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 또한 마음가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하다고 저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업을 지원하는 각 양 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수강생들까지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결과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사실 제가 우리 서천군 미디어 센터하고 인연은 올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달에 여기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고 이 미디어 센터하고 무슨 사업을 같이 하면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좋은 예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라디오 서천 1919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배경이 그렇죠. 됐고요. 또 이제 그러한 미디어 양성화 과정을 또 하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서천 미디어 센터 안병천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허운 본부장님, 특히 요새 막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우리 김길주 팀장님, 이하 그 관련 우리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히 서울에서 이 라디오 서천 1919 진행하시는 우리 백송이 아나운서 네. 처음에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항에 계신 우리 정수환 아나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같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일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보람도 느끼실 것 같고요. 저희 또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 서천 주거간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좀 어렵게 보고 있는 이 서천 경제가 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굉장히 큰 씨앗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디어 양성 과정이 한 단계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돼서 그 내년에 또 내후년에 계속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큰 이제 사업이 되고 또 거기서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또 그런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미디어 양성과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강사 협동조합도 하나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각 전문 파트별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을 위한 또는 본인들의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들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전혀 예정에 없었던 게스트셨는데 저도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무국장님은 뭐 오늘 서천 속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많이 만나 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집 때 또 한번 1시간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다루는 사업 같은 것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이제 첫 방송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뭐 해보시니까 뭐 어떠세요? 잘하시는데요? 아니, 글쎄요, 그냥 늘상 하던 거 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저희 센터 남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긴 하거든요. 네. 굳이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 센터에 대한 어떤 필요성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자리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 우리 식구들 이 여름에 또 내일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직원에 대한 그 인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미녀 리포터님. 우리 미옥 씨 그쵸, 매일 이거 준비하느라 근데 보면 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네, 저도 놀랐어요. 일도 되게 많이 하지만 우리 박성기 팀장님 얼른 쾌차하길 좀 바라고요. 우리 지금 사무실에 있는 우리 박영인 팀장님, 김영희 선생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겸 오늘 알지? 화이팅 하자. 아마 저 위층에서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네, 저 이문세의 네.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 추천해드렸는데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디어 센터와 일자리 종합센터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으로 라디오 서천 1919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1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라디오 서천 1919 7월 30일 오늘 방송을 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네,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맛있는 점심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설정 1919는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FM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총기획의 안병천, 기술전 배서연, 진행의 정수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당신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